예, 오늘 우리 자문위원님들 계속 2시간째 계속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힘 좀 내주시고요. 우리 뒤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23일 지난달에 우리 많이 본 얼굴 같아요. 오늘 총영사님도 오셨으니까 강연 내용들 잘 들으시고 이따가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사모님들, 또 어머니, 부모님들,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서상표 총영사님께서는 정말로 바쁜 시간에 우리 민주평통하고 같이 가는 공모인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통에서 부탁하신 말씀은 거절한다고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한미 관계 및 지금 북한 활동에 대해서 강연을 모르겠습니다. 뭐 앵콜이 나오면 1시간도 더 할 거고 지난번에 우리 한일인과 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앵콜이 나와가지고 더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특별 강연이니까 우리 총영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주 애틀랜타 주 총사 서상표 총영사님께서는 굉장히 화려한 이력이 있으신데 제가 맨 마지막 바로 여기 직전 오시기 전에 하신 일만 잠깐 쫙 있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주 파키스탄 대사로 계시다가 2023년에 저희 주 애틀랜타 총영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총영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저희 교민분들이 너무 바쁘셔갖고 행사들을 주말에만 하니까 그래서 주말에 졸리면 안 되니까 재밌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우주라는 게 있고 우주에도 많은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우리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심지어는 미국에 사시는 분도 자기 카운티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름도 많이 오시겠지만 낮에 날씨가 되게 좋던데 강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가 지금 우주는 잘 몰라가지고 우주는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잠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살아가는데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사실 좀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요즘에는 동네 분들이 좀 안 사줘서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그래도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세상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럼 어떤 세상이었느냐? 독일이 땅이 필요하면 이쪽에 가가지고 땅 뺏어오고 그리고 유럽에서 뺏을 땅이 없으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땅 뺏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겠죠. 싸움이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이게 자꾸만 연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충 이제 안 나겠지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한 30년 있다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 이거 빛은 안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구나. 아무튼 그래서 인류 보편 가치라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인류의 불법 가치라는 건 없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싸움이 나니까 휴먼 라이트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착하게 살자죠. 착하게 살자. 근데 그 착한다는 기준이 그 서구 사회에서 만든 그런 가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아까 우리 간사님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한 2년 반 살다 보니까 그 탈레반 사람들도 많고 이슬람 사람도 많은데 사람들이 다 착해요. 착한데 그 사람들 착한 거는 저기 서구 사람들 착한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뭔가 서구에서 생각하는 거 그런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가령 이제 장사를 할 때 뭔가 좀 그래서 다자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저하고 이제 오영록 회장님하고 막 둘이서 막 해가지고 좀 좋은 걸 하나 거래를 했는데 저기 옆에 오대규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내가 조금 더 잘해줄 테니까 나랑 해. 그리고 여기 갖다 차고 절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 모여가지고 공평하게 하자. 라는 세상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좀 달라지잖아요. 다시 그 전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 나하고 오영록 회장님하고 오대기 회장님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잘 살았었는데 나보다 조금씩 못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자꾸 더 잘 살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자라는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WTO는 뭐 요즘에 안 돌아간 지 한 10년 이상 됐고 기후 협약은 되는 것도 없고 개발 그거는 돈 낸다고 했다가 내지도 않고 그럼 세상이 지금 다시 같이 잘 살아보자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만 잘 살자. 나만 잘 살자가 이제 이게 중국, 미국, 러시아도 지금 하는 게 보니까 이게 자꾸만 처음에 이렇게 소련이었죠. 소련에서 다 잘라주고 나니까 자꾸만 이게 손해보는 느낌이 나가지고 다시 지금 다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이 지금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브렉시트는 뭐 많이 들어갔지만 영국이 유럽에서 나갔는데 유럽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유럽에 요즘엔 코비드 이후에 코비드 이전에 유럽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는 유럽에 뭐 왔다 갔다 할 때 나라 넘어갈 때 이게 체크포인트가 없었는데 지금 다 체크포인트가 다시 다 생기고 있어요. 그게 잘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국호 정당들이 지금 다들 지지가 올라오고 유럽은 지금 다 우파 정부로 다 바뀌었어요. 딱 하나만 빼고 덴마크만 빼고. 근데 덴마크 사회당 정부는 특이하게 이민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생존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사회당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못 사는 나라 들어와서 우리가 잘 사는 거 나눠주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럽에 지금 좌파 정부라고 하나 사회당 정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여기 나오나? 여기 조금 나오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처음에는 러시아, 중국, 뭐 이란 이렇게 같이 좀 다시 뭐
같이 좀 모여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미국, 유럽도 좀 뭐 같이 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지금 다 각자 각자거든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다자체들은 다 붕괴가 돼가지고 모여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논의를 하는 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이제 비즈니스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도 저쪽 클락스빌도 좀 다녀오고 그랬는데 뭐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 관세가 25%가 지금 미국이 다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메일 하나 덜렁 보내서 지난 수요일인가부터 수입되는 거는 25% 관세가 다 붙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공정한 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프리 트레이드에서 좀 페어 트레이드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개발은 아시겠지만 USAID라고 들어보셨죠? USAID가 상당히 세계에서 개발 지원 자금을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미국 기관이죠. 우리 학생들, 우리 개발 기관은 뭐라고 불러요? 상품 있으면 우리는 이제 코이카가 있죠. 코이카. 미국은 USAID가 있고, 일본은 자이카가 있고, 자이카는 양자로 개발 주는 걸로 바뀐 지가 벌써 10년 전이 돼요. 쓸데없는 돈은 안 주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개발 기구라고 하나? 거기는 자기들이 개발 돈을 줄 때 일본 기업한테 랑 계약하라고 주는 그런 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순진한 우리 한국은 그래도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마음대로 써라.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그게 이제 예전에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 주면서 치사하게 우리 유관사님한테 돈 주면서 이 돈을 이렇게 쓰세요. 이거 쓸 때 뭐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하니까 그냥 돈 좀 마음대로 좋게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 라고 예전에 하라고 그게 이제 규칙이었는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돈을 주는데 이렇게 쓰세요라고 조건을 달아서 주는. 일본 자이카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미국의 USAID가 그나마 돈을 그래도 잘 풀었는데,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좀 기능이 정리됐죠. 기능이 정리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USAID가 파키스탄만 해도 1년에 작을 때는 10억 불, 많을 때는 한 50억 불까지 해요. 결국 파키스탄한테 돈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면 거기 있는 파키스탄 기업들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USAID에서 자금을 안 준다 그러면 거기 있는 기업들이 다 지금 문 닫게 생긴 거죠. 거기서 일하던 현지 직원들도 다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상당히 복잡해지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랑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 하시는 거는 사실 그런 돈들을 다 미국으로 다 집어넣으니까 대통령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밖에다 주는 건 다 뺏어가지고 다시 중지시켜 미국으로 다 집어넣거든요. 원래 중국이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개발 자금을 거의 안 내요. 자기들 물건을 지원하는 게 많고,
진짜 그 돈으로 내는 건 조금 내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중국 그 개발하는 직원들한테. 니들도 좀 이게 이제 잘 사는데 좀 이렇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 됐는데, 대국에 대해서는 대국답게 뭐 한인 사회에서 뭐 행사를 한다면 10만 불도 내고 20만 불 내야 되는데, 얘들은 1,000불, 2,000불밖에 안 내거든요. 그럼 대국 형네도 10만 불 내고 좀 20만 불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아직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해외에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유일하게 그렇게 많이 쓰던 나라인데, 물론 이제 유럽도 많이 썼죠. 근데 유럽은 많이 썼는데 줄어드는 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줄어드는 거고, 미국은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고. 이제 그런 세상으로 지금 저희가 있고, 다행스럽게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 사시면서 그런 걸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다른 쪽에 보면 돈이 안 돌아가지고 되게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은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시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트럼프 출범하기 전에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연구는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게 이민 정책은, 이거는 뭐 어느 나라도 지금 다 특히 그 독일이 이민을 많이 받다가 지금 독일도 다 중단을 하고 이민 받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되게 참 그런 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불법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유럽에 있을 때 지중해에 보면 이제 배가 저쪽 모로코라든지 알제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저기 그 그리스로 넘어요. 그리스에서 주로 받아주거나 이탈리아에서 좀 받아주니까 그걸로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기 전에 그 해경한테 걸리고 거기도 순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오게 하면, 그 지중해도 이렇게 그 고요한 바다는 아니라서 어떤 때는 폭풍 불면 배가 전복이 돼서 200명, 300명이 거기서 다 그냥 익사해요, 익사. 그렇다고 해서 저기 지키는 그 해양 경비대 애들이 그걸 안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많이 죽는데도 1년에 많이 죽을 때는 몇만 명이 배 타고 넘어다가 지중해에서 빠져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 게 자기네나라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상이라는 게 형평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도 잘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주로 독일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독일도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 미국은 맨날 보셔서 알겠지만 남미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이민,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사는 나라들은 예전에 많이 있는 3D 직종들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민자들을 많이 쓰는데, 또 하나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에는 이민자들이 이제 사회에 이렇게 좀 어려운 일도 해주고 하니까 받는 건데, 사실 겉으로는 포장을 해가지고 이민자들도 권리가 있고 뭐 어사일럼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 난민 받아줘야 된다 막. 그런데 이제 요즘 받아주는 나라도 없어요. 받아주는 나라도 없고.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받아주는 편이에요. 지난번에 아틀란타 쪽에서도 지금 한 2만 건, 3만 건 난민 어사일럼 신청한 그게 계속 있는데,
한 30% 40%를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난민을 많이 받아주는 편인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냥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민이라는 거는 잘 사는 나라들은 사실 필요는 해요. 받아들이는 게 그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넘어오는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는데, 하여튼 이게 큰 일인데, 트럼프가 그래서 그 이민 정책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죠. 예산 뭐 연방 공무원 감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DEI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휴먼 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휴먼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DEI 같은 거는 유럽에서 많이 처음부터 나온 건데, 유럽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에 처음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도 좀 이상적인 사회를, 국제사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휴먼 라이트, DEI가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고는 건 아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좀 그걸 정리를 해나가야 되나라는 것들이 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뭐 아주 2차 대전 이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그때는 뭐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좀 이렇게 페어한 뭐라고 그러나, 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거래라든지, 서로 존중하는 사회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질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사회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다른데, 전 세계.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나마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친한 나라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많이 같고, 그리고 생각이 많이 같다는 거는 조금 특이한 얘기인데,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친한가요? 여기 학생들, 일본 학생들이 학교에 좀 있나요? 일본 상사 직원들은 100% 다시 돌아가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상사 직원들은 상당수 남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거를 그렇게 뭐 힘드시겠죠. 다른 나라지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게 별 그렇게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탄탄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미국하고 친하고 하는 게 그렇고, 유럽은 당연히 친해야 되는데, 유럽은 경쟁 관계예요. 왜냐면 유럽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근데 유럽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유럽에는 그게 어떻게 되지? 손해가 나나? 그런 걸 따져가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보기에 가장 친한 나라들은, 물론 이제 가장 친한 나라는 라틴 쪽이에요. 라틴, 같은 동네 사람들. 캐나다하고는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라틴 사람들은 사실 미국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라틴 사람들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국이 그 미국하고 좀 친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고 하는데 그렇게 그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게 우리 기업들이 요즘에 유럽은 잘 안 들어가요. 유럽 투자를 안 해요.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유럽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거의 없어요. 거기서 오래 사시다가 다 한국으로 돌아와요. 오로지 미국에만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 재동포가 75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개 합치면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없는. 근데 일본은 그냥 강제로 가신 분들이고 중국은 사실 뭐 지금 많이 줄었는데 공부하러 가거나 비즈니스하러 가거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서 재동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좀 그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삼성전자, 현대 같은 경우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매출이 한국보다 미국이 많은 데가 많죠. 여러분 같은 그 마켓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미국의 물론 이제 그 라틴 쪽하고 멕시코하고는 하지만 하여튼 얼마 전에도 독일 공장들 몇 개 가봤는데 독일은 좀 그 특이하게 같이 거래를 해요. 독일 사람들은 우리는 잘 그걸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하는 게 동남아 사람들을 한국 공장에 보내보려고 교육시설을 다시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 미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우리 대기업들 중에서 미국 사람을 한국에 보내서 교육시켜서 여기 들어오는 분은 없어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유럽은 미국하고 동등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게 이제 좀 재밌는데 교육을 기술력이 없는 미국 사람들을 독일에 보내서 기술을 가르쳐서 여기다 다시 보내서 미국에 있는 독일 공장을 돌린다 이렇게 살거든요. 이게 조금 유럽과 하고 미국 관계는 조금 다른 관계인데 우리는 그렇게는 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크게 뭐 한미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피플 투 피플 그런 관계인데 그거는 크게 다를 바가 없고 한국만이 미국하고 그렇게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은 뭐 하고 있냐? 북한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계속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하고 절연을 했어요.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3세대죠, 3세대. 김정은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도 이제 스위스에서도 공부하고 김정은이 좀 이렇게 대외 개방하고 장사 좀 많이 하면 북한도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갖고 김정은이 집권을 한 다음에 2010년인가 그때부터죠. 11년, 12년 그때부터 계속 해서 북한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북한에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정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북한 정부에서 건드리지만 하면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제 위협을 느끼니까 북한의 비즈니스맨들을 다 초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의 비즈니스는 거의 좀 없고 북한에서 그 비즈니스를 만든 거는 국내 생산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밖에 좀 안 남아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살다 보니까 그냥 그 고립돼서 사는 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그 지금 무상화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핵은하고 미사일은 핵은 왜 있냐면 이제 핵이 없으면 이제 그 어느 순간에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자기를 와서 금방 없어질 거다 해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은 왜 그러냐면 미국에다 날려버려야 되니까 미사일을 하는 거고 그 미국까지 미사일이 안 오면 미국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이라든지 그 ICBM이라고 그러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그걸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은 지금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북한에 많이 있다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그 ICBM 기술은 좀 없거든요. ICBM이라는 게 대기권을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나갔다가 못 들어와요. 아직까지는 들어오다가 타버려. 북한 미사일이. 근데 요번에 그 북한이 저기 그 우크라이나에다 군대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 러시아가 그걸 가르쳐줬을까 안 가르쳐줬을까 그걸 이제 다들 퀘스천인데 러시아도 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만 있으면 저기 북한에서 미국 여기 본토에다가 핵미사일 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아직까지 그 기술을 전수를 안 해줬다는 게 이제 정설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게 확인이 되려면 시험 발사를 해봐야 돼요, 북한이. 근데 북한이 시험 발사를 안 하죠.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래서 하여튼 북한은 핵은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 문제인데 미국 관심은 오로지 그 미사일 그 ICBM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직까지는 그건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그 북한하고 남한 관계는 그냥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 돈만 달라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떨어져 산지 오래됐는데 뭐 같이 사냐. 그냥 그 자기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지원만 해주면 되지. 이 정도 이상의 북한은 그 남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한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힘이 더 셌잖아요. 그때는 이제 남한까지 북한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남한하고 관계는 남한이 여기저기 그 개발 자금들 우리가 그 1년에 2조 원을 그 가난한 나라한테 줘요. 그 2조 원이면 2트릴리언인가요? 20억인가요? 근데 왜 그 바로 옆에 동족이 있는데 왜 딴 나라한테 주냐 뭐 이제 그쪽에서 생각하는 건 그 이상에는 관계는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조금 딴 생각도 좀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북한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한국하고 남한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거는 뭐 자기들이 원래 그냥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이 이제 그 대외 무역을 안 해요. 익스터널 그런 뭐라고 비즈니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북한이 그 수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입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석유를 수입해야 되고 그 중국 쪽으로 다 하죠. 그리고 또 간간히 쌀하고 곡물이 부족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 달러를 만들기 위한 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 석탄을 많이 팔았거든요. 석탄을 많이 팔고 철광은 좀 거의 떨어진 것 같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북한 외교공관들은 그 돈을 만들어요. 밀수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달러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사이버로 해갖고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그 외화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원래 북한도 사람이 사는데 왜 잘 살겠다고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원래는 이제 남한하고 관계가 그렇지만 그 원래 북한의 이제 꿈은 중국식은 아닌 것 같고, 중국 보니까 중국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식으로 중국 그 북한 사이를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베트남 민족하고 한국 민족하고 다르잖아요. 한국 민족은 조금 더 그 인텔리전트하니까 그 잘 살게 되면 그 주민이라거나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주민들이 잘 산다는 개념이 그 좀 다른데, 지금도 이게 대내 경제 발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잘 살겠다는 게 이제 그 가령 우리가 잘 사는 거는 유튜브도 좀 보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건데, 북한에 잘 살아보겠다는 거는 밥 세 끼 잘 먹고, 그리고 동네에서 같이 체육대 하면서 잘 놀고, 그 저녁에 남자들은 술도 좀 먹고, 그게 잘 살겠다. 그 정도를 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북한도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뭐 자주 꺼지는데, 전기 좀 안 꺼지게 좀 하고, 잘 산다는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데, 아무튼 그게 그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탈북을 하죠. 탈북을 하고. 그렇게 탈북하는 사람을 그 오영록 회장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하나가 그렇게 탈북했다 그러면 쟤는 이기적인 놈이야.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탈북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너 혼자 잘 살겠다고 탈북하냐? 우리랑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탈북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탈북자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 자기가 그 개인은 자유의사가 있으니까 내가 잘 살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회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슬람 사회라고 하지 말고 우리 전통 사회도 그러는데, 지금 이슬람 사회들이 저쪽 파키스탄 어디 인도 뭐 그런 데가 그런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빠이빠이 하고 혼자 어디 가면 저는 걔는 교육을 잘못 받으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권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인권유린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교화시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재밌는 게, 그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는 그런 그 LGBTQ 이런 거 같은 것도 그 자유라고 봐야 되는데 교화의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이슬람 사회나 전통 사회나 북한 사회는 LGBTQ가 없겠죠. 약간 그 뭔가 그 교육이 덜 된 사람, 그렇게 좀 그 취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는 세상하고 이 다른 이렇게 사람들 사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런 그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유럽. 미국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 사실 분들이 알잖아요.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거 만든 건 사실 유럽이에요. 유럽이 그 1700년대부터 그 인권운동하고 싸우고 뭐 혁명하고 하다 만든 게 그게 그 인류 보편적 가치인데, 미국에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 없거든요. 미국 가치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트럼피즘이 미국의 가치를 좀 맡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트럼피즘에 찬성하는 사람이 미국의 몇 퍼센트냐고 했더니 70%라고 하더라고요.
그 70%가 트럼프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쪽 데모크라트 친한 사람하고 얘기했다. 거짓말이라고. 아직도 50도 50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치라는 게 사실 여기 데모크라트들의 가치가 유럽 가치하고 비슷해요. 여기 그리고 이 공화당의 가치는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갖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거는 유럽 가치로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도 다 우파 정부가 좀 들어와 있고 여기도 뭐 누구는 트럼피즘이 70%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사회가 좀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이 되기 때문에 또 뭐 정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혼자 살고 있는데 그건 유럽식 인권도 아니고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북한에 가는 게 조선시대 우리 사는 가치하고 비슷하다고. 왜냐면 탈레반 사람들을 제가 파키스탄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딱 생각이 그거예요. 생각이 사회에 나쁜 거는 없애고 서로 협력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탈레반들이 아프간에서 정부 간이 정부하고 전투를 할 때 전투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그걸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전투 자금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투에서 이기고 집권한 다음에 3년 뒤에 마약밭을 싹 없앴어요. 누가 미국에서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탈레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마약은 없다. 그래서 마약 재배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잘 벌다가 돈 못 벌게 되죠. 마약 하던 거 다 치우고 어디 쌀 짓거나 곡식지어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굶어도 우리는 마약 같은 돈은 마약으로 번 돈은 탈레반 사회에서는 그거는 돈이 아니라 쓰레기다. 근데 마약을 계속 지금 파는 데가 있죠. 여기 밑에 나라 만들어서 재배해서 파는 나라들이. 그런 도덕 기준으로 보면 탈레반 사회가 밑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도덕 기준이 높죠. 처음에는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도 가장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프간에서 파키스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소탕하는 일들 큰 일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싹 없어졌어요. 재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런 북한하고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프잖아요. 북한 통일 방안부터 얘기를 하면 북한이 이제 많이 들어갔을 때 고려연방제라고 들어갔잖아요. 북한은 통일이 없어요. 통일이. 이제도 이 정도예요. 통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방이 된 다음에 역사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는 남한 북한이 전체적으로 국가를 하나 형성을 하고 그래서 독해를 하나 해서 투표를 하자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반대를 했죠. 왜 반대를 했겠어요? 인구가 우리의 2분의 1이잖아요. 투표는 당연히 남한 정부가 전체를 장악하니까 북한이 바보도 아닌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 유명하신 분이 북한에 올라가서 막 설득한다는데 씨알도 안 막히는 얘기죠. 바보가 아니면 누가 나라를 통째로 다 남한한테는 넘겨주겠어요. 그게 아직도 되면 북한에서는 통일하는 게 없어요. 통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남한에 있는 정당이 전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냥 따로따로 살 때 군사라는 이제 그것만 하자는 게 이제 북한 통일 방안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통일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현 정부에서 8.15 독트린은 뭐 여기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냥 이제 메소돌로지, 방법론 정도고, 우리 가장 큰 통일 방안은 이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 뭐가 조금 나왔다가 약간 바뀌어서 이게 김영삼 정부 때 하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우리 통일 방안이고,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고려연방제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북한은 우리랑 뭐 할 때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뭐 할 그런 건 없는 거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인구를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뭐 간간히 그 남한 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그 하는 그 북한 통일의 그 북한하고 협력하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그 직접 대화하자는 거고, 하나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엮어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소위 그 보수 정부에서는 국제사회 공조사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뭐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좀 진보 정부에서는 직접 대화해야 된다.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국제사회 공조하면 뭐가 브로커가 끼잖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대신 브로커가 끼면 뭔가 사기당할 일이 적잖아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근데 직접 대화하면 비용은 많이 좀 덜 들죠. 그냥 브로커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사기를 많이 당하죠. 사기를 많이 당하고. 근데 그래서 사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아무튼 계속 그래가면서 이제 하는 게 우리의 방법론이 두 가지인데, 특별하게 뭐가 낫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브로커를 껴도 북한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조금 생각해요. 트럼프가 브로커가 되면 자기는 이제 말 안 들으면 날려버리겠다 막 그러는데, 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가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엄청난 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복잡한 일들이 다 해결되면 남북 문제에 대한 브로커로 북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파워풀하긴 하거든요. 보통 브로커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파워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 트럼프 브로커만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돼. 아직까지 이제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문제는 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북한하고 이제 보통 이제 기업인 비즈니스맨들이 하듯이 트럼프 교섭 방식이 가장 크게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하고 관계도 좀 탑다운으로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탑다운에는 요번에 우크라이나도 그랬지만 푸틴하고 직접 딜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빠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래도 뭐 트럼프는 주장하는 게 푸틴하고 딜을 하면서 그게 우크라이나한테 도움이 되는 딜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스트롱한 브로커가. 근데 북한 관계도 아마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큰데,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상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하고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세상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2차 대전 이전의 세상하고 2차 대전 이후에서 지금까지 한 세상하고, 근데 2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거의 뭐 비슷하게 될 거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 관계를 보면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하고 관계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바이든 때도 IRA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뭐 리덕션 뭐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뭐 해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유럽하고 일본은 투자할 기업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가? 그게 아니에요. 유럽은 일단 그 유럽 유니언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기업들을. 유럽 기업들을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잡이 빠지니까. 일본은 눈치 보면서 한 반만 집어넣고 반은 똑같은 거를 일본에다 만들고. 유일하게 한국만 다 몽땅 털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죠. 양조건에. 근데 이제 뭐 걱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한국에 있는 자본을 다 털어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근데 그 여태까지 우리 한미 관계를 보면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손해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뭐 트럼프나 저희는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할 거 없이 한미 관계는 정부 관계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것 같고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인데 평화 통일을 해야 되나라는 퀘스천이 항상 통일을 하면 결국은 북한이 통일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한이 자기들 정권을 놓는 거예요. 인구면이나 어느 면이나.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권을 잃는 거고 남한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북한을 받아들이면 사회보장 다 해줘야 되잖아.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지금 사실 뭐 우리 그 교민들이 가장 그 한국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그 이중국적 해주면 한국 그 예산이 버젯이 미국 시민인 한인한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돈도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몇백만 배가 더 들거든요. 북한에. 그렇게 돈을 들어가면서 통일을 해야 되나라는 퀘스천이 남한 쪽에 있는 거고 북한은 통일하면 사실 국민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잡이 생기고 다 좋죠. 북한 주민들한테는. 근데 북한 정치 지도자들한테는 정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당들이 그냥 정권 가지고 엄청 피 있게 싸우잖아요. 같은 나라인데도. 근데 북한에서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통일되는 순간 북한 정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걔네들 통일 방안은 통일이 없어요. 통일이. 두 체제로 같이 살려고. 그게 이제 북한하고 우리 네. 그래서 참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북한이 그래서 우리 그 평동 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떻게든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돼요? 저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통일의 비용은 젊은 사람들. 우리가 말은 한 10년, 20년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앞으로 50년, 100년의 비용을 젊은 사람들 다 내는 통일 비용. 그래서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북한은 계속 쳐다보면서 타는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그 오영락 회장님 세대는 아까도 노래 부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 우리는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쉬워요. 현실적으로 이게 북한도 정권을 잃고 남한은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밌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그게 사실 막 따져보면 그 가짜 뉴스. 통일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대박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죠. 가령 이제 그 SBC 북한 사람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SBC가 북한에 한국 거래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빵 수요가 엄청나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 제빵 업계 그 대빵 회사 그 주식 사시면
한 10배 뛸 거예요. 북한 사람은 빵 그렇게 좋아하거든. 우리도 어렸을 때 빵이 되게 고급이었고 그랬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개의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텐데 전체적으로 비용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게 좋은 얘기인데 이제 아주 그 좋은 부분들은 북한이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1년에 200만 불에서 500만 불까지 수출을 늘렸어요. 제가 나올 때 제로예요.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걸 막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뭐 우리 동족이니까 상당히 똘똘하고 물건도 잘 만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체제가 불안해지가 막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을 가리고 거기 수요가 있으니까 되는데 세상이라는 게 포지티브성 게임이냐인데 제로거성 게임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고 뭐 하는 돈이 거기서 산출해가지고 그게 좀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독일하고 서독하고 통일을 했을 때 그때 10년 독일이 고생했거든요. 그 비용 내느라고. 근데 사실 저게 10년이 아니라 50년은 갈 건데 나가 독일이거든요. 그 유로만 없었으면 한 30년 독일 경제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됐을 텐데 10년 만에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통일을 하면 비용이 한 진짜 적게는 30년에서 50년 동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다 갚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고 갚아가면서 살아있는. 네, 저희가 지금 평화 통일에 지금 갈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영사님은 영사님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면으로 우리가 이제 저로서는 그 듣기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용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50년, 60년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완전히 부정적으로 느끼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산적인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북한에 있는 많은 그 지하 자원과 또 인력, 값싼 인력과 그 모든 것을 또 우리 남한에 있는 이제 자본과 남한에 있는 그 기술과 이런 것이 협력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생산력이 더 이제 많아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국민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옆에 조그만 섬이 4개 섬이 있는데 그게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4개 섬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은 뭐 이러면 한국민처럼 그렇게 근면한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3개 섬이 독립을 하고 1개 섬이 그냥 프랑스로 남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프랑스형으로 남은 섬은 부자 섬이고 나머지 3섬에서 미립국 해갖고 거기서 난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3개 섬이 프랑스 정부에 다시 프랑스령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프랑스에서 거절했어요. 비용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한국민들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성공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리터럴리 문서로 책으로만 보면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진짜 각오를 하고 진짜 이타적인 생각을 버리고 언젠가는 다 같이 해서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잘하잖아요. 김정은이 좀 풀어놨더니 금세 돈 벌고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돈을 못 버는 거는 체제 문제가 가장 큰 건데 강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믿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가짜 뉴스에 가깝다는 거는 그냥 문서상으로 보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말 수 있어요. 통일이 대박이다. 그래서 왜냐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통일이 대박이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통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앉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알 거는 알고 뭐를 하더라도 알 거는 알고 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고 저도 사실 뭐 통일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사실 그 감성적인 증거밖에 못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의 그 협상에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협상의 주 관점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앴다는 증거를 하나 만들으라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이 원래 있는 나라였는데 핵을 다 포기를 했거든요. 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전제로 있고 근데 뭐 핵이 없으니까 아주 쉽게 러시아군이 들어오잖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핵을 포기한다는 게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10년에서 20년 동안 핵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게 하면 되는 거죠. 완전히 없애면 되는 건데 그걸 10년을 보는지 20년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했던 조치들은 한 6개월, 1년이면 다시 다 원상복구하는 조치들. 그래서 그걸 핵을 없앴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하게 되면 미국 아직도 미국의 포지션은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거거든요. 트럼프 자체도 말은 핵이 많아 그렇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핵 많은 걸 내가 싹 없애줄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체제에 대한 붕괴되는 그런 쪽은 안 보냐. 그게 이제 그게 좀 세대가 달라졌다는 게 예전에는 체제라는 게 서구 사회의 글로벌 그런 밸류들을 다 지키고 근데 트럼프는 좀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뭘 한 거냐면 중국이나 그쪽에 이제 북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글로벌 밸류에 대해서 좀 교육시킨 거거든요. 그거 싹 없애버렸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들 다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자. 그런 거지 트럼프는 절대로 체제를 바꾼다든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여태까지 나온 거에 보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이제 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면 서로 사람들이 싸움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전혀 없다는 건 넘어가고 그냥 일단 우리 가족, 내 나라, 우리 동네에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트럼프도 그런 얘기거든요. 기자님 나오셔서 감사 앞에 진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귀하께서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로 재심하시는 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의 평화통일 강연회를 통해 올바른 북한 실정과 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기에 애틀랜타 협의회 자문위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회장 오영루.
트럼프부터! 화이팅!